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무리 특강까지 왔습니다. 그죠? 1년간 열심히 잘 달려오실 거라고 믿고요. 아무리 1년 잘 달려왔더라도 최종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전에 들어가가지고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본 내용이 가장 선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합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시각에서 오늘 이 경찰행정법 마무리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마무리 특강이라는 거는 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닌 건 아실 거고요. 그죠? 그동안 여러분이 1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챙겨가는,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마무리 특강은 제가 사례형 문제 대비와 그 다음 약술형 문제 대비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 그 사례형은 총 39개의 쟁점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관식 쟁점은 제가 뽑아보니까 한 39개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쟁점 정리된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안포선만 하면 사례형 답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반면에 그 약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총 43개의 약술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그 선정해가지고 그걸 다시 A, B, C 3등급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분류한 것 중에 특히 A급들은 무조건 챙겨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뭐 B급, C급 해가지고 총 43개지만 이 43개는 어쨌든 여러분이 전체적으로는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되 강약 조절에 있어서 A급은 무조건 챙겨서 들어가고요. 뭐 B급까지는 거의 챙기셔야 돼요. C급은 불이탈을 대비해가지고 제가 놓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보이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례 대비용으로 총 39개의 쟁점을 이제 하나씩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같이 그냥 요렇게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고 이걸 정리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시각에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례형 문제 대비해서 이제 첫 번째 쟁점은 행정법의 법원입니다. 이 행정법의 법원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곳곳에서 사례에서 활용이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그 행정법 법원 하면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고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 혹은 행정의 법원칙이라는 거죠. 행정의 법원칙. 혹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부분들이 최근에 행정기본법에 다 들어와 있죠. 이미 뭐 아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뭐 비례 원칙부터 해서 뭐 신뢰보호, 그 다음 평등원칙, 그 다음 자기구속 원칙, 그 다음 부당결부 금지 원칙. 다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고 특히 요 세 가지 부분은 한계 부분까지도 언급을 하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그죠? 한계 부분. 그래서 보통 이제 주관식 답안에서 쓰셔야 될 내용은 먼저 의, 그 다음 두 번째 근거. 이 근거는 급하면 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요건 혹은 내용. 그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요 신평자. 이 세 가지는 한 개까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산의 경우 이렇게 해서 보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그래서 요 비례 원칙과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 신평자 요 세 가지는 한 개까지 쓰고 이렇게 사안 보습할 수 있도록 그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평등 원칙과 자기구속 같은 경우는 평등 원칙은 어떤 선행 간행이 없는 경우에는 평등으로 가고요. 선행 간행이 있으면 자기구속으로 가고, 이거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걸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행정법의 법원이죠. 자, 첫 번째 주제가 비례의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의의에서는 항상 키워드 두 가지 딱 체크하셔야 돼요. 그죠? 그 목적과 수단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 거기에 딱 답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근거는 행정기본법 10조. 요거 제시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내용은 그 유명한 뭐 적필상 아시죠? 그거 딱 쓰시고 그 다음 사 하셔가지고 사내 경우 이렇게 보습을 하시라고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서도 이제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 다음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된다. 보호해주라. 여기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거는 행정기본법 12조에 들어있죠.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건을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5가지. 선행조치, 그 다음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일 것, 그 다음 상대방의 처리행위가 있을 것, 그 다음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와 상대방 처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라. 그죠? 그 다음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행위가 있을 것. 요 5가지 요건을 이제 먼저 여러분이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포섭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한계 부분에 저촉되는 건 없는지 여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한계는 한마디로 이제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는 거죠. 신뢰보호 요건을 다 충족했다는 것은 상대방 사익을 보호할 이유가 생긴 거지만 그보다 더 큰 공익이 도사리고 있다면 신뢰대로 안 해주더라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걸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한계 부분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익이겠죠. 공익과의 충돌. 그 다음 뭐 사정 변경. 그 다음 특히나 위법한 것을 신뢰했었을 때, 그때는 법률 적합성 원칙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제가 싼 거로 이번에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과의 관계에 이래가지고 목차를 잡아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통설 판례는 아시죠? 예, 두 개를 비교 형량하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설 혹은 이익형량설이라는 거. 판례도 그렇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익형량설이 타당하다. 그러면 결국은 공익과 사익을 저울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계를 여러분이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평등원칙이죠. 평등원칙은 한마디로 이제 키워드는 동일사안. 그 다음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차별하지 마라. 이게 이제 평등원칙이죠. 근거는 여러분들 행정기본법 9조 요걸 언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건 3가지. 뭐 동일 사안, 그 다음 차별이 있어야 되고. 근데 차별을 정당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한계가 있죠. 한계도 이것도 결국은 불법을 평등하게 해달라 할 수 없다. 그걸 이제 이 답안에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안포섭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자기구속 원칙도 평등 원칙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행, 간행, 선례가 있으면은 자기구속이 일종의 특수법리라고요. 이 자기구속 원칙을 쓰시고 선행, 간행이 없으면 평등 원칙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의의에 보시면 뭐 행정의 자유 영역, 한마디로 재량 영역이죠. 그죠? 그 다음 일정한 간행 형성. 그죠? 그 다음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또 한계 부분과 관련이 될 거예요. 동일 사안, 그 다음 동일한 행정 작용하라. 이게 이제 자기구속이죠. 그죠? 근데 이 근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방금 우리가 보셨던 건 다 어디에 다 있었죠? 그렇죠. 행정기본법이 이번에 다 들어왔습니다만, 이 자기구속 원칙은 이번 행정기본법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통설은 어디서 찾아요? 자기구속 원칙을 평등원칙에서 찾죠. 그죠? 반면에 우리 판례는 신뢰보호하고 평등원칙에서 찾고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적용요건 3가지, 그죠? 자유영역, 그 다음 한마디로 재량영역, 그 다음 행정선례 존재, 그 다음 선행간행과 동일한 사안일 거, 그 3가지 반드시 답안에 쓰시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 설문에서 어떤 간행이 잘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수 있죠. 그리고 간행이 한 번만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그 3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이죠. 행정 선례 존재 이 부분. 이게 없어도 되는지, 특히 행정 규칙이 있을 경우에 없어도 되는지, 아니 한 번만 있으면 되는지, 최소한 2-3번 이상은 있어야 되는지, 이걸 놓고 또 싸우죠. 우리 판례는
그렇죠? 행정 간행설의 입장이죠. 그죠? 그걸 이제 답안에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것도 아까 평등 원칙도 우리가 뭐 불법을 평등하게 해달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자기우수도 똑같아요. 예, 종전 간행 위법할 땐 똑같이 해달라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 사정 변경 때문에, 사정 변경이 공익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간행과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는 예, 다르게 하더라도 자기구속 원칙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부당결부금지. 이거는 특히나 부관이 시험에 나오면 항상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 조치, 행정기관 어떤 조치, 그 다음 실질적 관련성 없는, 그 다음 상대방 반대급부 결부. 여기 딱 의 파트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법적 근거가 행정기본법 13조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거 쓰시면 되고요. 요건 세 가지.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가 있을 것. 그죠? 그 다음 반대급부와 결부될 것. 그 다음 실질적 관련성이 없을 것. 실질적 관련성은 원인적 관련성, 목적적 관련성.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행정법 법원은 여러 곳에서 다 써먹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위법성 판단할 때 이 행정법의 법원 파트는 항상 요긴하게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위법성 판단할 때, 행정작용의 위법성 판단할 때 기본이 아시다시피 주, 내, 절, 형 이렇게 네 가지 각도에서 나눠서 위법성 판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법률 유보, 법률 우위 이렇게 할 텐데 이 법률 우위 관련해서 법은 요건부라서 이렇게 효과가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요건이 갖춰지면 이제 효과로 넘어가잖아요. 이 요건 부분에서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판단 여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뒤쪽에 나올 거예요. 그럼 효과는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따라서 이제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죠. 기속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거고, 이제 재량은 성문법 갖고, 이게 법이잖아요. 법이 요건 플러스 효과되어 있는데, 이 성문법 갖고 위법 판단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재량은 재량의 한계 검토. 이 한계 검토할 때에, 이 행정법의 법원칙, 이것들이 주로 활용이 된다는 거.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